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버티는 게 아니라 투자한 것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이제 동학개미들이 2020년도는 좋았었는데요. 2020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으면 세 개가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평가손이 나면 실제 존버 있는데요. 오랫동안 계속 힘겹게 버티는 거죠. 버티면 된다. 주식은. 그래서 주식 투자가 이제 평가손이 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50% 정도 내려오면 숨쉬기도 힘들 조차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투자를 수익이 났을 때는 아주 좋은데 수익이 손실이 나고 평가손이 났을 때는 손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될 때 원금 회복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기지 않는다. 그래서 인내력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중 투자자는 늘 그러는데 그러게 되면 이 투자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주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그 기업이 좋은 것에 대해서 내 돈을 투자해 놓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장기 투자라든지 어떤 미래 가치가 좋은 것을 내 돈 일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 놓으면 손해는 안 나든 이익 나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기업이 가치가 미래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언제 떨어질지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리 빠져나온다든지 그 정도 아니라면 가격이 빠졌다고 실제로 손해난 건 아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전에 미리 매입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워런 버핏도 그러죠. 워런 버핏 세계 최고의 대부니까 그러면 워런 버핏도 50% 정도 평가손 난 것을 힘들어 한다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투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장에서도 미래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몇 년 뒤에도 3년, 4년, 5년 뒤에도 그럼 평가손은 그냥 기다리면 당연히 수익이 크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는 건데요. 실패 없는 1등주도. 그러면 그것은 투자라는 건 행복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1등급인데 지금 잠깐 못하더라도 부모들은 계속 믿고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럼 미래에 얘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처럼 좋은 주식은 늘 그렇습니다. 좋은 주식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의 가치가 계속 증가되는 기업들이죠. 그것은 손해난 것도 당연히 나중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들지만 버티는 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투자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주식만 보유하고 정말 단타로 들어갔다 물린 주식 실적도 상관없이 테마로 그런 것은 손절선을 정해서 손절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단순히 회복한 팔아야지 이런 주식은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팔아서라도 장기 투자 종목 실패 없는 1등주로 다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팔고 수익을 확정짓든 손실을 확정짓든 그래야지 그걸 결과라고 할 수 있지 당장 계좌에 마이너스 평가손이 찍히는 것은 크게 좀 마음 쓸 필요가 없다. 투자자라면은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의 체크포인트 좀 중요한 변화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우리 전체 시장이 좀 미국보다도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도 계속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약한 게 오늘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거 보니까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나라는 물가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5.6%나 상승했습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8월 달에 5.7%였는데 0.1%포인트는 빠졌지만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지금 86달러 WTI에 왔는데 또다시 감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락 그동안은 12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75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86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좋은데 이게 하락세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 물가도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고공행진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 이어지면 저희들은 주로 수입해서 이렇게 팔고 중간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실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원화 강세로 전환된다 이런 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어떤 단기간에 어떻게 뭐 반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좀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장 체크 포인트도 알아봤는데요. 내일장은 어떤 점 중요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시장이 오늘 이렇게 전체 시가총액 100등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장의 시그널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 시장에서 보면 금융 투자라든지 이렇게 금융 투자가 많이 팔았습니다. 금융 투자 기관들이 6천억 등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안 팔았는데, 그러면 이게, 매도 차익 물량이 출회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순 매매하는, 선물을 어디 샀지만, 그러면 이 매도 출력 무례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전체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거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는 1.45인데 그럼 삼성전자 저가 51,800원부터 지금 한 7, 8% 올랐거든요. 그럼 지수 올라온 거 미국 지수 올라온 거 비싸게 올랐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5.5%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가 4.0%로 시가총 1, 2, 3등이 나란히 업종이 다릅니다. 여기 반도체랑 2차 전지인데요. 요 세 개가 아주 강하게 왔고요. 7등인 SDI도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는 개별 낙제가 있지만 악재라고 보는 건 단기적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호재인데요. 네이버가 7% 외국인들이 100만, 200만 주 그냥 던져버립니다. 외국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도 하나인데 그 다음에 뭐 그 덩달아서 카카오도 빠지고 게임주 빠지고 그런데요. 그러면 업종별로 좀 오늘로 보면 지수는 5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차별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차별적으로 움직였을 때 개별적 악재라든지 개별 호재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업종별로 보면 중요한 업종 중에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러면 2016년도 경기가 계속 안 좋다가 추세적인 반전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가 2016년도에 이제 5월, 6월 달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바닥 찍고 턴을 하기 시작하고 지수는 2017년도 올라갔거든요. 6개월 뒤에.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을 찍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96,800원에서 거의 45% 내에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거의 45% 내에 빠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신뢰 있는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빠지면 반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반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주로 반도체 업종들은 10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1월 중순까지는 좀 강세입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지금보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지수를 보면 LG엔솔은 2차 전지가 외국인들 워낙 수급이 다시 사고 있으니까 좋은 과정이 있고요.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5만 주 사고 지금 최근에 30만 주 넘고 8만 주대 재매수했으니까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는 거에서 LG엔솔을 많이 샀거든요. 다른 소재 좀 팔고 기관이 집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에너지솔루션을 뭐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그렇게 좀 빠지는 것보다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단기 안정권이 12평선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12평선이니까 12평선의 기준이 지금 2233포인트인데요. 여기 안착을 해줘야 이제 내일 양봉 주든 이렇게 안착을 2133을 안착을 이틀 동안 해주면 이제 반등권에 들어가는 거죠. 10월달이. 그래서 2400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위로 그래서 2233이 안착 여부를 꼭 체크를 해서 이틀 동안 이 종가 이상에 가 있다면 위 반등을 장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후반부터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외국인 뭐 이런 부분 수급도 체크를 해주셨지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판 건가요? 최근 들어 선물이 이제 저평가에서 선물을 많이 샀거든요. 현물을 막 계속 팔았다가 그래서 선물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걸로 많이 보여집니다.
기관도 반대로 뭐 들어갔고요. 현물을 파고 선물사. 그래서 최근 그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은 조금씩 사고 있죠. 최근 들어서 장이 나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선물에서 많은 이제 저평을 많이 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로 좀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내일은 뭐 전체적으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감산을 뭐 많이 한다고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9월 미국 ISM 제조업 서비스, 제조업은 뭐 나왔어요. 서비스 PMI가 좀 둔화가 되든지 여러 가지 하면, 경기 뭐 이제 금리 상승, 인상을 계속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호재로 작용될 거고, 만약에 서비스업주가 계속 좋다면 경기는 뭐 좋으니까, 미국은 서비스업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시간 내 선물이 빠졌으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나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1900포인트 정도 한 200포인트 빠져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제 이번 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에 대한 움직일 걸로 보여서 좀 더 나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수 위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삼성전자 최근 들어 강하게 오늘 많이 샀는데 그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는 매수해도 매수가 유효하다. 단기적으로도 유효하고 장기적으로도 유효하다. 5만원대 사가지고 9만원대 뭐 한 1, 2년 뒤에 가면 수익률이 뭐 7, 80% 되니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해서 이쪽으로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버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다. 투자라는 과정에서는 계속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 가운데서 좀 굴곡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 굴곡 가운데서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유효하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청받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죠.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